자, 어제 참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시선을 끈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우리 김민우 교수님께서 계셨는데요. 너무나 뜨거워서요, 반응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오마이 TV도 그 실시간이 얼마였다 어, 그랬죠? 어제 거의 5만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대선 때보다 더 보통 이게 실시간 하면은 정말 많아야 6, 7천 만 되기 쉽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음, 관심이 굉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네. 대국민 보고회 그렇죠.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네. 현재는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현장에는 촛불행동 대표로 간 것이 아니고 네. 연구자들,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아, 사회 대전환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교수자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상임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은 네. 다 이제 거기에 소속한 것은 아니고요. 함께 연결돼서 그래서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다든가 네. 또는 대학 교수 노동조합 어,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네. 학자분들 네. 함께 모이셔가지고 검증 결과를 네. 발표했는데 그리고 우희정 교수님은 이제 지식 네트워크의 상임 대표로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하신 분은 바로 이 사학 민주화를 위해서 네. 움직이시는 양승철 이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단을 꾸렸고 밤을 새서 한 결과예요. 먼저 밤을 말씀을 새서. 드리자면 네. 그래서 이것이 교수자들이 이 문제를 쭉 논의를 해왔고 그리고 국민대가 발표한 걸 보고 네. 경악을 했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학의 학문적 권위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검증단을 꾸려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정리가 돼서 만들어진 네.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14개 단체가 모여서 그렇죠. 네. 16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검증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부터 좀 여쭈고 넘어갈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네. 그런 단체들의 결과 발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네.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실과도 맞지 않고요. 네. 거기는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논문 검증과 하등 상관이 없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학문 공동체의 자존심,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오히려 이 논문 표절 문제를 정치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 오히려. 표절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내용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반박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절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이 학문 공동체의 판단에 대해서 네. 왜곡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하.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정책 성향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진실과는 달리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어떤 걸 왜곡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네. 지금 그렇더라도 이 표절 문제가 학문 공동체를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아. 대단히 비난 또 비판받아야 될 그런 네. 태도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네. 못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이제 논문 검증 네. 결과 발표 그 내용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복붙 네. 했다. 그러니까 베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네. 이제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제가 이거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논문 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논문 표절을 얘기할 때는 논문이라는 어떤 수준과 자기를 일정에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표절했네. 이래야 이제 논문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아, 그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네. 논문이어야지 그 그렇죠. 논문이 어떤 걸 표절했는지 그렇죠. 아니었는지 볼 그래서 수 있는데. 이것부터 사실은 제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 논문이긴 한데 이런 건 좀 표절했네. 문제가 있네. 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 논문이라는 가치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쓰레기 문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레기 말하자면 문건이다. 쓰레기 문건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방금 복붙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온갖 걸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음. 그 지스크래 사이트에 있는 거.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500원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 그 500원 주면 그 리포트 이렇게 아. 해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5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깁기를 함부로 막 해서 이게 논문의 구성도 요건도 맞지 않고 네. 내용도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박정 기자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성이잖아요. 그렇죠. 독창성.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문을 얘기할 때는 그 전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주제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가 살펴보고 그다음 논문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독창적인 단계를 또 차원을 보여줘야만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즉 이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니다. 이걸 봐야만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논문의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논문 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 주제야 뭐 네.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논문을 다루는 태도라든가 이런 네. 걸 보면은 정말 이 검증하는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깜짝 이게 놀랐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무슨 자신이 있어서 네. 이거를 학위 논문으로 내놓았을까? 아. 어떻게 이것을 심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구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건 뭐냐면 입에 올리기조차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점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긁어서 붙여놓고 네. 블로그 들어가서 붙여놓고 아. 남의 거 그대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 보고 네. 우리가 이제 확증할 방법은 없지만 이거 정말 본인이 쓰기는 쓴 거야? 이 표절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네. 논문을 쓴 사람이 직접 써놓고 그다음에 일부가 표절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아예 본인이 쓰긴 했어? 혹시 이거는 대리 집필한 거 아니야? 돈 주고 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그렇게 의혹이 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돈으로 산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했는지, 네. 정말 자기가 했는지, 아니면은 어디 업체나 개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는지, 네. 이런 대리집필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의 심각한. 허허. 그러니까 이 표절을 넘어서서 표절이라고만 한다면 네. 논문의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일부는 그냥 도둑질했다. 이건 도둑질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리집필이라고 한다면 그 표절은 대리집필한 사람이 한 것이고 네. 이 논문 자체는 돈을 주고 누굴 시켜서 산 것이니까는 심각해지네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의 직면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다. 첫째는 도대체 이게 무슨 논문이지?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세 번째는 이 문제가 됐을 때의 대응은 어떻게 하지? 이 세 가지 차원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룬 거예요. 이건 표절이다. 표절 정도가 아니다. 네. 이런 거의 뭐 논문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이거 참 쓰레기란 말을 하면은 모독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수준이라 그러죠. 네. 영어로 garbage란 말이 있습니다. garbage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첫째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결론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결론이 났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세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작성했지? 어떻게 통과했지? 이런 거죠.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 그 작성 차원에서 보면은 방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정말 본인이 쓴 건 맞아? 쓰고 있는 과정에서 표절한 거야? 아니면
본인이 아예 쓰지도 않고 네. 돈 주고 맡긴 거야. 아하. 이런 작성의 차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과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과시켰지? 이런 논문은 그냥 잠깐만 어떻게? 훑어봐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아예 심사 과정도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는 부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일이 그렇네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런 결과물에 대한 논란과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대학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표의 과정에서는 뭐 표절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랬죠.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일화에 밝혀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일부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검증 불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 그렇죠.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아예 이거는 검증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켰지? 네. 그러면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폐한 거야. 네. 그다음에 도대체 이 과정을 왜 투명성 있게 밝히지 못하지? 여기는 어떤 일들이 게재되어 있지? 네. 이런 것까지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전체 구조는 단순히 네. 학문 공동체에서 그것이 논문의 가치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네. 거기에 사학 부패 비리가 있었던 거야. 또는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이 권력자의 공모관계가 있었던 거야. 네. 이것이 드러나면은 국민대회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까지 연결되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대가 국민대학이.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도대체 이 사건은 단순히 논문 표절로 끝나는 일일까? 이거 만만치 않네. 라고 하는 것까지 되는데 네. 사실은 국민 검증단 학자들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 것은 언론의 취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파헤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깊게 짚게 됐냐면은 중대한 하나의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허위 경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권력자의 위치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기초가 된 게 바로 이 논문이에요. 학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박사학위를 가진 거잖아요.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경력을 만들어 왔는데 그 경력에 기반이 되는 것이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모래성우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이었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네. 허위 경력을 보면은 허위경력. 우리 박정훈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디에 채용이 되면 맨 먼저 뭐부터 내놔야 돼요? 네. 이력서 내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력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게 한두 개라면 혹시 이거는 오인을 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네.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만은 거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고의성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자신의 경력을 조작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아닌 걸로 자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공적인 어떤 이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에 해명하지도 않고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남을 속이는 일을 예설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돋보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돋보이는 정도로 해서 포장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만들어낸 거죠. 그 이런 지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허위, 조작, 거짓, 기만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친 네. 그런 존재가 잡범 정도가 아니고 권력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을 끊임없이 속일 것이고 네. 또 모든 걸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허위를 진실처럼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할 길도 없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도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받은 사람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하는 것이죠.